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남침을 명령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었던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김성주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온 그는 총독부의 통계자료소 무수한 식민지 백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초가 상관과 다를 바 없는 농가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그의 가족 역시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했습니다. 살기 위한 이주였는지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이었는지 기록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분명한 것은 척박한 만주 땅에서 소년 김성주가 마주한 현실이 총칼과 가난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갔지만 곧 그만두고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청년 조직에 가담했다고 전해집니다. 17의 나이에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겪었고 풀려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총을 들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 만주 벌판을 떠돌던 수많은 항일 유격대 중 하나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김성주는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해와 같이 밝고 별과 같이 빛나라는 뜻의 일성, 혹은 이미 만주 일대에서 명성을 떨치던 전설적인 의병장의 이름을 빌려왔다는 이야기도 떠돕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든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만주 유격대원들 사이에서 서서히 무게를 얻어갔습니다. 그는 1937년 함경남도 갑상군 포천보를 습격합니다. 훗날 공화국의 역사에서 국내 진공작전으로 대서특필되는 이 사건은 당시 기록으로는 면사무소와 우편국을 불태운 소규모 습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신문들은 김일성 비적단의 출현을 비중있게 다루었고 이 이름은 처음으로 한반도 민중의 뇌리에 각인됩니다. 포천보의 작은 불꽃은 그렇게 신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 불꽃은 해방을 염원하는 민중의 가슴에 희망을 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잊히지 않기 위한 한 청년 지휘관의 몸부림이었을까요? 1940년대 관동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만주의 항일 부대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김일성이 이끌던 부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그는 살아남은 소수의 대원들과 함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소비에트 연방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붉은 군대 제88국제 여단의 대위가 되어 군사훈련과 정치교육을 받습니다. 만주 벌판에 거친 유격대원에서 소련군의 제복을 입은 장교로 변모한 시간, 그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의 침묵의 시간 동안 조국은 예고 없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9월 19일 소련 수송선을 타고 원산항에 도착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3세 젊은 나이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단 그는 김일성이었습니다. 평양 시민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만주를 호령했다는 백전노장의 풍모를 기대했던 대중 앞에 나타난 것은 너무나 젊고 낯선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가 가짜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소련이 내세운 꼭두각시라며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뒤였습니다. 소련 군정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그는 북조선 임신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토지개혁을 단행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나누어주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빠르게 권력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굶주린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는 약속보다 더 강력한 지지의 기반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불신하던 민족주의의 세력을 차례로 숙청하고 자신과 함께 소련에서 귀국한 세력과 만주에서 고생했던 빨치산 동지들을 권력의 핵심에 앉혔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뇌 아래 얼마나 많은 반대와 의심의 목소리가 사라져갔을까요? 1948년 9월 9일 마침내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상이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의 눈은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단된 조국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믿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승인을 얻어낸 그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을 명령합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진격했을 때 그는 통일의 꿈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뜻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뒤집혔고 압록강까지 밀려났던 그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기사회생합니다. 3년 1개월 한반도 전역을 잿더미로 만든 전쟁은 결국 시작되었던 그 자리 38선에서 멈추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족상잔의 비극 위에서 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이 거대한 폐허는 그에게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였을까요? 전쟁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자 그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남로단계를 시작으로 연안파, 소련파 등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정적들을 종파분자와 미제의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피해 숙청 위에서 그의 권력은 비로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상적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주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 단순하고 강력한 구호는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최고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과연 주체 사상은 폐허 속에서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신념의 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내부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정교한 통치술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북녘 땅의 침묵 속에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어버이 수령이라 칭하며 인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성지가 되었고 그의 모든 활동은 신화로 각색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과 공공장소에는 그의 초상화가 걸렸고 아이들은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정책이 되었고 그가 방문하면 역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에 의한 국가 시스템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의 카리스마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신으로 만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거대한 집단의 합의였을까요? 그러나 신화가 인민을 먹여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한자립 경제는 경직되었고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동원 운동은 초기에는 성과를 내는 듯했지만 결국 생산성의 한계에 부딪히며 체제 전체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풍요로운 인민의 낙원을 약속했던 지도자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배를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과 귀는 과연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선정과 조작이 만들어낸 화상 속에서 스스로를 여전히 위대한 영도자라 믿고 있었을까요? 그는 늙고 병들어갔지만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세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당과 군의 모든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혁명으로 탄생한 공화국이 봉건 왕조와 같은 길을 걷는 이 아이러니를 그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이 만든 국가 그 자체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혈육이 국가를 물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혁명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사적인 욕망은 그렇게 신성한 과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 새벽 공화국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향년 82세. 그의 죽음이 발표되자 북한 전역은 거대한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오열하고 실신하는 인민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순수한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버이 수령이 사라진 세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 표현이었을까요? 혹은 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체제 속에서 학습된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그는 죽어서도 영원한 주석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되었고 그의 이름은 헌법 서문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한국가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김성주라는 이름의 소녀는 어떻게 김일성이라는 신화가 되었을까요? 항일 영웅 해방자, 근대 국가의 건설자, 그리고 냉혹한 독재자. 수많은 얼굴을 가진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삶이 한 민족의 운명을 이토록 깊고 아프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김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남긴 질문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